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65명 추가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고개를 들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방역의 고삐를 다시 조여야 할 것 같습니다. 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땅 투기 의혹으로 국민적 공분이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LH 직원으로 보이는 이들의 이딴 망언이 나와서 불에 기름을 붓고 있는데요. 직장인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기분 나쁘면 너희도 이직해. 어차피 한두 달 지나가면 잊혀진다. 난 열심히 부동산에 투자하면서 정년까지 다닐 것이다. 등등의 망언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투기 의혹 철저한 조사를 통한 일벌백계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오늘 1부는 반찬 토론 시간인데요. 전 세계가 백신 여권 도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백신 접종의 공평성과 방역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알아보고요. 2부는 노무상담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부당해고를 막기 위한 방법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목요일 1부는 생활 속 상반된 의견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반찬 토론입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속도를 내면서 백신 여권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미 중국에서는 QR코드를 활용한 백신 여권을 내놨고요. 동남아나 유럽 일부 국가 등 관광업 비중이 큰 국가에서는 백신 여권 도입을 서두르고 있는데요. 자, 하지만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백신 접종의 공평성과 방역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고 백신을 맞고도 확진된 사례가 나오면서 이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자, 백신 여권 도입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애청자 여러분의 참여로 더욱 풍성해지는 반찬 토론. 백신 여권 우리나라도 도입해서 관광업 살리기에 보태야 한다. 아니다. 방역을 위해서는 아직 이른 판단이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반찬 토론을 함께할 한국인사이트연구소 전민기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예. 그동안 반찬 토론 제가 많이 패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다 아닌가요? 다라니요. 오늘 제가 이를 갈고 왔습니다. 그래요? 예. 네,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백신 여권. 말 그대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여권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이 백신 맞은 사람한테 각국 정부가 접종 사실 증명하는 이제 문서를 발급을 해주고요. 예. 이 사람들에 한해서 국제 여행 등을 허용하는 그런 제도죠. 그래서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다는 사실을 보장해서 공공장소나 해외에 입국할 때 거쳐야 할 방역 조치 같은 것들을 면제하거나 아니면 좀 간소화해주자. 예.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해외 출국할 때 이 공항에서 스마트폰에 담긴 백신 여권 보여주면은 백신 접종 횟수랑 날짜랑 항체 형성 여부 이런 정보가 뜨고 예. 뭐 추가 검사나 격리 조치 없이 입국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접종 대상 전원이 최소 1회 이상 접종 마쳤는데 지난달부터 두 번째 접종을 이제 마친 경우에는 녹색 여권을 애플리케이션 형태로 지금 발급을 해주고 있어요. 이미. 예. 중국 외교부도 그 중국판 백신 여권인 국제 여행 건강 증명서를 만들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유럽이나 동남아 등에서도 이제 도입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기 때문에 예. 뭐 글쎄 올해 안에 아니면 빠르면 내년 초쯤에는 이 여권들을 소지한 사람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한마디로 네.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사람에게만 백신 여권을 주겠다. 그렇죠. 이런 겁니다. 네. 자, 그 애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와 전민기 팀장의 역할을 설정했습니다. 저는 일단은 네. 백신 여권 반대파고 네. 팀장님은 찬성파. 저는 찬성이에요. 예. 처음 이 논의 될 때부터 저는 좀 찬성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저는 처음 이 논의가 시작될 때부터 반대했습니다. 잘 됐네요. 네. 자, 참고로 YTN 라디오의 공식 입장과 무관하다는 점 애청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방송은 방송일 뿐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요. 유튜브로 조셉팡님께서 전민기 팀장님 오시면 무조건 보이는 라디오 보러 온다고. 전민기 팀장이 수시로 MC 자리를 노리고 있다고 저한테 꼭 좀 잘 지키라고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방심하면 안 됩니다. 안 내줄 겁니다. 휴가 한번 떠나세요. 그래서 4년째 안 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 백신 여건이 적극적으로 논의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백신 여건 도입 그다음에 실무적인 준비는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근데 이제 접종 증명서 발급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준비 단계다라고 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이 발표한 걸 보니까 코로나19 예방접종 마치면 국문이랑 영문으로 된 백신 접종 증명서를 발급하는 게 가능하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위변조하는 건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또 아마 반대 논리를 펴실 것 같아요. 예. 이런 거 종이 증명서를 보완하기 위한 디지털 예방접종 증명서 도입도 계획은 중인데 이걸 이제 백신 여권으로 활용하거나 백신 여권 따로 도입하는 데는 좀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 분석단장은 이 백신 여권이라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건 사실이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움직임은 없다. 다만 예방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같이 변화될 그런 움직임은 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여기에 대해서 검토하고 과학적 근거라든지 세계적인 추세를 반영해서 정책을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예. 이거는 어차피 전 세계가 지금 추진하겠다라는 목소리가 훨씬 높기 때문에 그렇다면 함께 가겠다라는 좀 저는 뜻으로 좀 이게 들리거든요. 그렇죠. 네. 본격적인 찬반 토론 진행해 볼 텐데 반찬 토론. 네. 백신 여권 찬성하시죠? 찬성합니다. 예. 이유가 뭘까요? 어쨌든 이 지금도 사실은 격리 기간을 거치면서까지 사실은 예. 해외를 오갈 수밖에 없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뭐 사업적으로도 그렇고 아니면 가족이 있다든지 그분들이 오고 갈 때마다 2주씩 하면 거의 뭐 한 달 가까이를 격리를 하는데 예. 그 격리를 했다고 해서 또 백신이 아니죠.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완벽히 100% 안전한 것이냐? 예. 그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2차까지 접종을 마친 사람, 항체가 형성된 사람에 한해서는 그 일찍 들여보내주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예. 지금 어쨌든 언젠가는 폭발적으로 지금까지 참아왔던 여행 어떤 그런 소비 심리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터져 나올 텐데 예. 그때까지 사실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지 않고 있다가 이제 해외여행 여러분 다 같이 전 세계적으로 합시다. 그때 가서 한꺼번에 이거를 통제 불가능이라는 거죠. 지금부터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백신 예. 여권은 저는 꼭 필요하다고 그래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흔들리네. 그렇죠? 아니 저는 그런 예. 겁니다. 자, 물론 팀장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만 그 경제적인 부분 네. 보다 더 우선적으로 갖춰야 될 그 보편적인 가치는 저는 평등이라고 봐요. 네. 돈 있는 국가 뭐 네. 접종 많이 하죠. 네. 그렇지만 돈 없는 국가, 접종이 잘 안 돼 있는 그런 국가를 어떻게 보면 차별하는 건데 이건 맞지 않다. 이런 또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면 정치적인 또 윤리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저는 어떤 관광업이나 그런 네. 문제보다 우선돼야 될 것은 좀 어떤 평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코백스 퍼실리티라고 하는 단체가 있죠. 예, 백신 예. 사다가 이제 어려운 국가들에게 이제 백신 접종해 주는 건데 물론 지금은 물량이 좀 딸리기 때문에 예. 그 많이 확보가 안 되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예. 자, 근데 그렇게 따지면 전 세계 단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맞기를 기다리는 그 순간이 언제인지 누가 장담할 수 있으며 지금 유럽 같은 국가들 사실은 관광업으로 먹고 사는 국가들 경제가 상당히 그렇죠. 어렵거든요. 예. 일단은 그 경제가 돌아와야 그 여유 자금을 통해서 저는 그런 국가들도 함께 도와줄 수 있다고 봐요. 국제 단체들에서 이제 돈을 또 모아가지고. 예. 그러니까 일단은 돌아가는 국가는 좀 더 빨리 돌려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거기서 나오는 자금들 어려운 국가를 좀 돕는 데 쓰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해 봅니다. 예. 뭐 경제를 위해선 차별도 용납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 차별이라고 봐야 할까요? 그 사실은 그 국가들이 예. 어떤 국가는 정말 손 놓고 있는 국가들도 있거든요. 예. 그런 국가들이 알아서 백신 맞기를 어떻게 기다릴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예. 예. 자, 그리고 네. 조금 전에 팀장님 의견에 좀 반대 입장을 내면 네. 사실은
그 뭐 경제적인 측면이나 어떤 차별적인 측면 이전에 사실 방역에 또 구멍이 생기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들어요. 네. 백신을 맞는다고 전부 면역 생기는 거 아니고 또 백신의 종류나 맞는 사람에 따라서 항체 형성이 달라지고 또 변이 바이러스도 지금 현재 또 유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방역적인 측면에서 좀 어떻게 보면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어차피 예. 지금 우리가 사는 그 모습을 보면 결국에는 또 스스로 어떤 개인 위생을 철저히 지킴으로써 우리는 지금 이거를 잘 그나마 견디고 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예. 국내에서는 1차 접종 후에 확진 사례가 뭐 나오긴 했습니다. 조금 몇몇 소수에서. 근데 이스라엘에서도 대형 종합병원에서 이제 화이자 백신 맞고서 감염되는 경우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예. 근데 코로나19 이전에도 해외 여행할 때 일부 국가에 한해서 예방 접종해야만 갈 수 있는 곳이 있었다. 뭐 그런 이야기도 또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지만 확실한 상황은 없는 것 같습니다. 100% 안전하다. 예. 이렇게 되려면 사실 이거를 백신이 잘 만들어진다고 해도 독감의 어떤 형태로 봤을 때는 아예 막을 수 있다라는 생각은 저는 못한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게 따지면 평생 정말 앞으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국가 간의 교류는 아예 차단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인 것 같은데 예. 어떤 백신도 감염을 완전히 차단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이제 질병으로의 어떤 발현 줄이고 타인으로의 전파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 최영진 아나운서가 이야기하는 대로 실현되려면 100년도 더 걸리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100년은 너무 그럴 것 아닙니까? 같아요. 예. 아예 사라지지 않고 우리가 이제 이런 바이러스들과 함께 살아야 된다라면 예.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아직은 조금 방역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위험하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네. 지금 세계보건기구에서도 백신 여권 도입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제가 좀 그쵸. 의사를 게재했던 그 내용인데 바로 그 백신 접종의 불평등 때문이거든요. 맞아요. 세계보건기구 입장은요. 이게 좀 계속 공정하냐 이건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저는 세계보건기구의 입장에 괴를 같이 합니다. 네. 예.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약간 사업 목적이나 업무 목적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예. 이런 분들이 가장 지금 어려워하는 게 해외 입국 문제인데 예. 이게 코로나 발발한 직후에는 지금 매출 감소 때문에 자금 조달 문제가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이 되는데 뭐 세금 감면이나 대출 같은 정부 지원이 본격화하면서 이런 사항들이 감소하고 있단 말이에요. 반면에 이제 1년이 지나도록 입출국할 때 자가격리 입국 제한 이런 해외 당국 방역 조치 때문에 생기는 불가피한 사업 차질 아직 해소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대부분 국가가 입국 시 2주 격리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주 격리했다고 해서 내 몸에 바이러스가 아예 없다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차라리 백신을 맞은 상태에서 항체가 형성이 됐다. 그게 오히려 저는 더 안전하다고 생각이 돼요. 2주 격리하는 것보다. 예. 자, 지금 참 많은 의견들 들어오고 있는데 어떠신가요? 많은 분들 의견. 애플리케이션으로 용복이 바보님께서는 최영진 아나운서님 반대 의견이 너무 자신이 없습니다. 전민기 팀장 압승이라고 하셨고 파랑바다님께서는 백신 여권의 신뢰성을 모든 국가가 확보할 수 있을런지요? 라고 하셨고 0507번님 백신 여권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무역과 관광이 활성화돼야 국내 경제도 살아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백신 여권이 있어야 합니다. 9077번님 반대합니다. 백신을 맞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가혹합니다. 또 다른 차별과 불공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5374번님 저는 찬성. 아예 이마에 스티커 붙이고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6858번님 아니 독감도 백신 여권 안 하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른 나라가 도입한다고 해서 우리나라도 반드시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WHO의 권고를 따라야 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지금 좀 반반으로 많이 그런가요?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반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반반이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자, 일단은 저는 이런 문제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기준인데, 자, 좋습니다. 백신 네, 여권 네. 도입한다고 칩시다. 어떤 세계적인 흐름이라면 100번 양보해서 칩시다. 그러면 러시아, 중국산 백신도 인정을 할 것이냐 이런 또 기준의 문제가 생기거든요. 뭐 중국은 우리 거 백신 하자고 할 테고 네. 다른 나라는 인정 못 한다고 하면 거기서 오는 또 기준에 대한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좀 어느 정도 전 세계적으로 완전히 좀 극복됐을 때. 자, 그 부분은 이제 예. 이렇게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하기 힘들죠? 지금 제 의견에 대해서. 그 백신 문제는 그러니까 이 백신 여권을 내어주는 그 기준을 통과하는 그런 백신에 한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효과가 검증이 됐다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러니까 어떤 그 기관에서 그렇죠. 이건 의학 전문가들을 WHO가 뭐 지금은 반대한다라고 하지만 나중에 추후에는 어디 백신 이렇게 효과가 입증된 것들을 리스트를 줘야겠죠. 인증을 해주면 그때서 이제 그럼요. 백신 접종에 대한 그 백신 여권을 인정해준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좀 자신 없어지신 것 같은데요? 아니,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계속해서 여러 의견들 들어오고 있습니다. 4593번님, 반대입니다. 백신 유효 기간도 어떤지 모르고, 100% 또 안 걸리는 것도 아니고, 전 국민 면역이 생기기 전까지는 반대입니다. 이런 의견. 6907번님, 차별이란 이유로 효율성이 좋아 보이는 백신 여권을 포기하는 건 너무 아깝지 않을까요? 계속해서 좀 반반의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달 말 정도부터는 공무원이나 군인, 또 기업인, 운동선수 등의 공익적인 이유로 좀 해외 급히 나가야 할 사람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백신을 접종해주는 공무상 우선 접종이 시행됩니다. 비즈니스를 위한 이동은 또 이런 방법을 활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공무상 뭐 국외 출장이나 해외 파병, 제외 공간 파병이라든지 올림픽 참가, 뭐 중요한 경제 활동, 공익의 목적일 경우에는 그리고 3개월 내외일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한데 17일부터 신청할 수 있더라고요. 그 담당 부처하고 질병관리청 승인 받아야 하고 그다음에 신청부터 접종까지 또 2달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접종하고 나면 국문과 영문으로 된 예방 접종 증명서를 받는데 이 증명서가 있어도 귀국 후에는 또 자가 격리 등의 기존 절차는 고스란히 거치긴 해야 합니다만 뭐 일단은 저는 뭐 찬성입니다. 공익을 목적이 이유라고 한다면 이분들 먼저 맞게 해줘서 뭐 글쎄요, 이건 좀 의견이 좀 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찬성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은 지금 뭐 출장도 문제인데 결국에는 이제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건 여행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여행이 좀 보다 자유로워질 것으로 이제 이 백신 다 맞고 여권이 발급이 되면 좀 예상이 되는데 특히나 이제 관광 의존도 높은 국가들은 아마 간절히 바라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 같은 국가들은. 우리나라도 사실은 지금 많이 보도는 안 되지만 여행업 관련해서는 지금 매출이 상당히 줄어든 상황이거든요. 여행업체 같은 경우는 지금 지난해 연간 매출이 한 2조 580억 원에서 2019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83.7%나 감소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 저는 백신 여권이 좀 빠르게 도입이 돼야 할 것 같고 그렇다면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공익적 이유로 나가는 분들 백신 먼저 맞게 해서 이분들이 오가는 그런 현황들을 좀 지켜보면서 추이를 그러면서 그 대상 범위를 조금씩 확대시켜 나가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전민기 팀장님께서 계속 의견을 주고 계신데 제 귀엔 잘 안 들리는군요. 자, 이 부분도 좀 제기를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팀장님이 해외여행을 가셨는데 추적을 당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누가 무슨 동선을 어때요 기분이? 아니 이미 우리 동선 지금 휴대폰 통해서 다 파악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잘못하는 일 없는데 그 동선 알려진다. 그러면 그 동의서 받고서 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해외여행 가려면 백신 여권 들고 대신 여러분의 위치를 우리가 정보를 좀 확보하겠다. 이건 좀 동의서 쓰면 되지 않을까요? 저는 해외여행 가는데 내 위치가 노출된다? 뭐 그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니 아무래도 QR코드로 계속 인증을 해야 되다 보니까 백신 여권을 일단 동선이 계속해서 좀 파악이 될 거고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또 걱정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자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어떤 스마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들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건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제 어디 갔다가 이제 어르신 분이 그것 때문에 한참 고생을 하셔서 옆에서 좀 도와드렸는데
좀 더 간단한 방법 없을까? 아니면 앱 같은 거 그냥 하나 깔기만 하고 그 누르기만 하면 딱 되는 걸로 예. 좀 그건 좀 간소화시켜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그런 간소화 문제가 해소되기까지는 네. 차라리 네. 기다립니까? 다 전체적인 전 세계가 면역력이 생길 때까지 아, 그래요? 좀 기다리는 게 어떤 이런 차별적인 문제나 방역의 구멍이나 조금 안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근데 해보고요. 최영진 아나운서가 어떤 걸 걱정하는지는 저도 좀 알 것 같긴 해요. 예. 어떤 예, 부분 예. 찬성하는지 저도 알 것 같습니다. 예. 자, YTN 라디오 저희가 그 찬반 입장을 서로 나눈 것뿐입니다. 애청자분들의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자, 도입한다고 해도 사실은 넘어야 할 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백신 접종을 한 사람이라고는 하지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뭐 중국산이냐 러시아산이냐 네네. 이런 부분도 있을 테고 1차 접종을 한 사람까지도 허용할 것이냐 2차를 다 맞는 사람들만 허용할 것이냐 네. 이런 국제적인 규범부터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예. 결국에는 국가 간에 또 그 세계보건기구를 포함한 어떤 상호 합의가 잘 이루어져야 이 감염 위협을 좀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잘 이런 것들 가이드라인 만들어서 협의하고 또 잘못된 부분들 보완해 나가면서 그러니까 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 백신 여권을 도입하는 쪽으로 좀 더 좀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나눠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0779번님께서는 백신 접종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항체 생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국가의 계획대로 전 국민 접종 후에 검토해야 할 듯합니다라고 하셨고 8566번님 해외 입출국 시에 백신 여권이 있는 사람은 바로 나가고 없는 사람은 자가격리 2주 하면 알아서 하겠죠. 또라고 하셨습니다. 자, 저희가 좀 오늘 그 반대와 찬성 입장이 아주 명확하게 갈려서 네. 오랜만에 좀 열띤 토론을 펼쳤는데 우리 전민기 팀장 찬성 입장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 주시죠. 네. 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지금 여행 관련 업종 상당히 어려워들 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뭐 100% 저는 이거를 바이러스를 아예 없앨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예. 공존하는 상황에서 좀 가장 안전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좀 논의를 해보는데 그중 하나가 이 백신 여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예. 뭐 바로 지금 당장 하자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런 바이러스를 차단할 수 있는 그런 효과들을 좀 충분히 검증한 이후에 국가들이 어떤 논의를 통해서 좀 함께 교류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예. 자, 제 그 반대 입장을 좀 말씀을 드리면, 국가 내외로 좀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고, 백신 접종을 하고도 또 코로나19를 전염시킬 수 있는 가능성 때문이고, 일단은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도 백신 접종 여부로 세상을 나누는 것은 좀 정치적, 윤리적 문제를 또 제기할 수 있다. 국가 간 또 사회적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다. 또 이렇게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부분 저희 공감대를 이루는 부분은 세계적인 추세라면 이 백신 여권 도입을 좀 진지하게 논의해야 될 것 같고 다만 네. 좀 국가 간의 어떤 백신에 대한 기준이나 네. 1차 접종, 2차 접종 어느 사람에게 또 도입을 할 건지 이런 국가 간의 상호 협의가 좀 필요하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마스크처럼 초반이기 때문에 지금 물량이 딸려서 그런데 안정화가 되면 전 세계인들이 뭐 맞을 수 있는 그 분량 충분히 확보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더불어서 여행 정말 가고 싶네요. 맞아요. 빨리 여행 갈 수 있는 그날이 예. 오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전민기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2부는 노무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부당 해고를 막기 위한 방법이고요. 상담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노무 관련해서 궁금한 점 또 고민이신 분들 지금 바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월급을 못 받고 있어요. 연차를 못 쓰게 해요. 부당 해고를 당했습니다. 또 어느 날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등등 여러분의 고민과 궁금증 뭐든 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간 고민 상담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지금 이 시각부터 서둘러서
보내주셔야 선착순으로 상담이 진행되기 때문에요. 뒤늦게 보내시면 상담받지 못합니다. 지금 빨리 서둘러 주시고요.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듣고 11시 정각 2부에서 뵙죠.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숫자 뉴스로 시작합니다. 먼저 첫 번째 숫자는 65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예방 백신 접종 대상이 65세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그동안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효과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해서 미뤄왔지만 최근 영국에서 이에 대한 근거가 입증됐다고 말했습니다. 자, 5월 말 700만 회분, 즉 350만 명에게 투여할 수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공급된다고 합니다.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네, 두 번째 숫자는 13.9입니다. 제11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이 9차 회의 끝에 타결됐다는 소식인데요.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지난해보다 13.9% 올라 1조 1,833억 원으로 정해졌는데요. 13.9%는 당초 우리나라가 요구했던 인상률이기도 합니다. 이번 협상을 통해 지난해 협상 타결에 실패하면서 벌어졌던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의 무급휴직 사태가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미세먼지로 뿌연 하늘 답답하실 텐데 당분간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서울, 경기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100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으면서 평소보다 5배가량 농도가 짙어진 건데요. 수도권에서는 올 봄 들어 처음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되고요.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과 공사장도 운영 시간이 단축됩니다. 네, 마지막 숫자는 80입니다. 자, 10년 만에 일본과 친선 A매치가 열릴 전망입니다. 통산 80번째 축구 한일전인데요. 2002년 월드컵 결승전이 열렸던 일본 요코하마 경기장 무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벤투홀은 한일전 특수성을 고려해서 최정의 라인업을 노리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캡틴 손흥민, 황의조, 황희찬, 해외파 차출을 설득 중에 있다고 합니다. 오는 25일 저녁이고요. 지난 2011년 8월 우리가 0대3으로 패했던 삿포로 맞대결 서륙전이 될지 기대가 큽니다. 지금까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숫자 뉴스였습니다. 네,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백서 매주 목요일은 매일 먹는 식품, 건강 찾아주는 약품 제대로 먹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취업이나 창업, 여행, 문화활동 등 남은 인생을 능동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신중년들이 늘어나면서 건강관리에도 많은 신경을 쓰게 되는데요. 신중년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개인별 맞춤형 식단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식품의약품안전처 박희라 연구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신중년 어떤 의미입니까? 네, 신중년기란 50세에서 64세를 일컫는데요. 예. 이 시기에는 만성질환 위험도 증가하고 갱년기에 접어들어 신체적 변화를 경험하기도 되고요. 예. 자녀의 독립이나 배우자 사별 등 정서적인 변화를 겪을 수도 있고 또 사회적으로도 은퇴를 대비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예. 특히 50세 전 이후에는 생리학적 변화가 급격히 진행되므로 100세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식습관 및 영양 섭취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자, 신중년 시기의 건강 문제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네, 2018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예. 신중년 시기에 가장 높은 유병률을 보인 질환은 고혈압, 비만, 고콜레스테롤 혈증, 당뇨병 순으로 연령 증가에 따라서 혈압이나 혈당 조절, 체중 등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네, 기대 수명을 83살까지 생존할 경우라고 보면 이 신중년 시기의 암 발생 확률이 35.5%로 만성질환과 암 예방을 위한 식생활 관리가 필요한데요. 예. 또 이 시기에는 골다공증, 골감소증이 매우 높기도 하고 특히 여성의 골밀도 상태는 매우 취약하다고 하고요. 또 안면 홍조나 피로감 등 갱년기 증상이 나타나는 시기이기도 하고 또 50대에서는 치매 환자가 늘어나고 있어서 두뇌 활동을
활발히 하고 인지 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도 좋습니다. 예. 좀 정리하자면 신중년기에 가장 그 높은 유병률을 보인 질환이 고혈압, 비만, 고콜레스테롤 혈증, 당뇨병, 고중성 지방혈증입니다. 네네. 혈압, 혈당 조절, 체중 등에 대한 관리가 필요해 보이는데, 자, 질병 예방과 관리를 위한 식사 가이드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체중 유지를 위한 과식은 피하고 활동량을 좀 늘리시고요. 예. 적절한 영양소 섭취를 위해서 통곡물, 채소, 과일, 유제품, 고기, 생선, 달걀, 그리고 콩류를 이제 균형 있게 섭취하시고, 예, 또 예.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제때 알맞게 이제 골고루 섭취를 하시면서 덜 짜게, 덜 달게, 덜 기름지게 섭취하시고 절주나 금연 등 건강한 식생활 실천이 중요합니다. 또한 뼈와 근육 건강을 위해서는 단백질, 칼슘, 비타민 D를 적절히 섭취하시고 카페인과 나트륨 섭취에 주의를 하셔야 하고요. 또 갱년기 건강을 위해서는 콩류나 석류 등 식물성 에스트로겐을 이제 적절히 섭취하시고 뇌 건강을 위한 불포화 지방산 섭취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신중년 시기에 부족하기 쉬운 주요 영양소 섭취를 위한 좀 구체적인 팁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신중년 시기에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로는 칼슘, 비타민 D, 철, 비타민 A, 비타민 B로 나타났는데요. 예. 칼슘 섭취를 위해서는 멸치나 미꾸라지 등과 같이 뼈채 먹는 생선이나 굴, 콩, 두부 등을 자주 섭취하시고 또 우유나 유제품, 두유 등을 섭취하는 것도 좋습니다. 예. 철분의 섭취를 위해서는 살코기나 고등어, 달걀 노른자, 당근, 시금치, 깻잎 등을 자주 섭취하시고 또 식물성 금번보다는 사실 철 흡수율이 높은 동물성 식품 섭취하는 것도 철분 섭취를 위해 좋은 방법입니다. 예. 또한 또 비타민 D는 연어, 고등어, 참치 등에 많고요. 달걀, 버섯류를 자주 섭취해 주시면 좋고요. 예. 또 식이섬유 섭취를 위해서는 쌀밥보다는 잡곡밥 위주로 섭취하시며 과일은 하루에 한두 번 정도 주스보다는 나물이나 생채소나 생과일 형태로 섭취하는 것이 식이섬유 섭취를 이끌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끝으로 신중년 시기에 지켜야 할 식생활 수칙이 있다면 다시 한번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기억하시면 좋은 7가지 식생활 수칙이 있습니다. 예. 첫째는 통곡물, 채소, 과일을 균형 있게 드시고 둘째는 고기, 생선, 달걀, 콩류, 유제품을 알맞게 섭취하시면서 예. 셋째는 덜 달게, 덜 짜게, 덜 기름지게 드시고 넷째는 활동량을 늘리고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면서 다섯 번째, 새끼 식사를 규칙적으로 즐겁게 식사하시면서 여섯 번째, 술을 절제하고 물을 충분히 마시고 예. 일곱 번째는 스스로 식단을 조절하고 건강관리에 관심을 갖자입니다. 예. 이러한 7가지 식생활 수칙을 실천하면서 건강한 신중년 시기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식약처 박희라 연구관과 함께했습니다.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목요일 2부는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시간입니다. 자, 직원이 자신의 해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더라도 회사에서 해고 통지서에 해고 사유를 쓰지 않는 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해고 사유가 빠진 해고 통지서는 부당 해고라는 건데요. 관련 내용과 함께 부당 해고를 막기 위한 방법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방송 들으시면서 노무에 대해 궁금한 점 있는 분들, 또 직장 생활로 고민이신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YTN 라디오 유튜브와 애플리케이션 댓글창도 여러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서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일주일 만에 또 뵙는데 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아, 네, 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전히. 네. 예. 요즘은 좀 어때요? 그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노무 관련한 문제가 많이 좀 접수가 됩니까? 뭐 저번에 퇴사 상담 엄청 많이 해드린 적이 있잖아요. 예. 그 이후부터는 계속 퇴사 상담이 많으셔가지고. 아, 그러시군요. 제가 썩, 뭐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지난 화요일에 대법원이 해고 통지에 대한 판결을 내놓으면서. 네. 원심을 뒤집었습니다. 네. 해고 사유가 빠진 해고 통지서 자세하게 어떤 내용입니까? 사실 해고 통지는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적용이 돼요. 그 내용은 어떤 거냐면 해고 사유와 시기를 기재한 서면을
해당자에게 교부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던데요. 예, 예. 근데 그동안에 1심이나 2심에서도 해고 통지서에 해고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해고 통지가 유효하다라고 예.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는데 이번에 대법원에서 해고 통지의 종료 사유나 뭐 별도의 근거 규정이 기재되지 않는다면 이거는 이 근로기준법 27조 위반이다. 그래서 절차 위반의 해고 통지다. 예, 부당 해고다라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예. 그 1심과 2심에서 회사가 이긴 사건을 대법원까지 가는 그런 사건인데요. 네.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 같은데 사건 네. 간단히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사실 대법원까지는 잘 가지는 않죠. 예, 예. 네, 극소수만 한 10% 정도만 대법원으로 이제 가는데요. 예. 이거는 뭐 회사명을 제가 알려드려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언론에 다 퍼졌기 그럼요. 때문에. 예. 네네. 사실 이분이 현대중공업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그 뉴욕주의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신 사실 변호사분이세요. 그래서 예. 대법원까지 판결을 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내용은 어떤가 하면 그러니까 2010년 11월 30일부터 정규직 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고 오다가 예. 갑자기 2015년에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고용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그냥 통지해버린 거예요. 예, 거기에서 우리 여기 변호사분이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서 대법원까지 해서 승소한 사례인데요. 예, 예. 사실 우리 일반 근로자들이 해고 통지서를 뭐 못 받거나 받더라도 이 사건 같은 경우가 많아요. 보면 해고 통지서에 뭐 3월 10일부로 해고 예. 뭐 이 정도 해서 뭐 사유도 모르고 퇴사한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절차 위반의 부당 해고다라는 걸 확인시켜줬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네. 지금 해당 기업처럼 규모가 큰 회사에서도 법을 잘못 해석해서 위반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 작은 회사나 가게에서도 해고 통지서로 해고 통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거의 드물죠, 사실. 예, 예. 왜냐하면 그래도 요즘에는 뭐 좀 소개가 많이 되고 많이 하셔서 뭐 예전보다는 나아졌는데 여전히 뭐 해고 조그마한 기업에서 해고하려면 문자나 카톡 아니면 우리 말로 그냥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예. 이거는 뭐 해고 사유가 인정되고 뭐 해고 양정이 인정되고를 떠나서 절차 위반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부당해고에 해당되거든요. 해고가 무효가 돼버리니까 이 예. 점을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오늘 주제가 해고니까 네. 제가 얼마 전에 그 기사로 좀 본 것 같은데 정확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네. 이제 회사에서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가 좀 쉬워졌다 이런 걸 본 적이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거 역시 현대중공업에서의 그 저성과자 해고에 대한 그 판단이었거든요. 예, 예. 네. 여전히 그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는 어떤 그 분의 저성과자들의 그 업무 스킬이나 업무 실력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들을 단연간 운영해 왔을 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금 요건들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저성과자 1년 바로 저성과됐다고 해서 해고한다고 하면 어떠한 그 우리의 뭐 그냥 소위 말해서 갱생의 기회 더 자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 저성과자의 해고는 여전히 무효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들을 좀 갖춰야 됩니까? 네, 뭐 세 가지입니다. 사유, 절차, 양정 이 세 가지를 갖춰야 되는데요. 뭐 그 정당한 해고라고 할 수 있으면 사유, 그 근로자의 잘못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아까들 말처럼 해고 통지서라는 걸 교부를 해줘야 되거나 아니면 취업규칙에 해고할 때 뭐 절차를 규정했으면 그걸 따라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그 잘못된 행동이 해고에 이를 만큼 중한 것이냐를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서 절차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구두 절차, 문자나 카톡 통보는 다 무효라는 걸 알려드린 거고요. 양정은 역시 뭐 잘못된 행위가 그만큼 해고에 이를 만큼 중한 것이냐 요걸 따지게 됩니다. 예. 네. 이게 그 실제 해고와 관련해서는 일하는 노동자들이 겪는 그 문제들 어떤 것이 좀 있습니까? 법을 이게 잘 모르다 보니까 발생하는 문제가 좀 많을 것 같거든요. 이게 사실 제일 오해들이 많이 생기는 게 해고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적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 그간의 감정들이 많이 쌓여오니까 어떤 관리자분이 우리 해당자분한테 이런 식으로 하면 일 계속 같이 못합니다. 라는 말을 했는데 그 해당자분은 그걸 해고의 발언으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벌써부터 감정들이 쌓여왔으니까 해고네? 그러면 나도 기분 나빠서 일 못하겠다. 라고 얘기하고 다음 날부터 나오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해고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근데 이 경우에는 사실 해고라는 게 뭐
이번 달 말까지만 하고 나오지 마세요. 아니면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라는 명확한 해고 시기를 추정할 수 있는 단어들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단어가 없기 때문에 해고라고 특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하. 이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해요. 정말 안타까운 경우죠. 그래서 결국에는 본인이 안 나오니까 근로의사가 없는 걸로 판단돼서 자진 퇴사하는 걸로밖에 판단 안 된다. 예. 이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이런 지금 방금 사례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꽤나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게 뭐 서로 정확하게 왜냐하면 감정적인 것들이 많이 부딪히는 거니까 예. 서로 그냥 바로 너무 앞서 나가 생각하거나 그런 걸 분위기는 거의 무조건 해고라는 분위기인데 그 단어만 안 나오는 경우들이 예. 많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 어디에 어떻게 좀 신고를 할 수 있겠습니까? 네, 뭐 결국에는 두 가지입니다. 예. 해고 수당이 발생하는 거하고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해고 예. 수당은 1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다 적용돼요. 30일 전에 해고 예고하지 않으면 한 달치 소위 말해서 그냥 간단하게 한 달치 월급을 줘야 되는 해고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예. 그걸 받지 못하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으로 신고를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시다가 부당해고를 당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그 근무하시던 곳에 관할하고 있는 지방노동위원회라는 데 신고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라는 거예요. 5인 이상이죠? 네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예.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해고 수당 청구는 1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다 적용되지만 부당해고 구제 신청은 결국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해당된다라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해고를 당하게 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대신에 이제 해고에 대한 분쟁이 있으니까 실업급여 수급 사유는 인정이 되거든요. 예. 근데 다만 원직에 복직하는 명령이 나거나 자기가 원해서 다시 회사로 돌아간다고 하면 해고가 없었던 상태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하겠다는 각서를 고용센터에서 요구를 합니다. 실제 원직 복직하면 반환을 해야 되고요. 예. 목을 좀 푸시죠. 아, 죄송합니다. 네. 오늘 네. 좀 미세먼지가 네. 굉장히 심해서 네네네. 우리 노무사님뿐만 아니라 저도 좀 목이 안 좋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다 푸셨나요? 네. 자, 이제 상담 이어갈 건데 뭔가 상담으로 가자는 사인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네. 0980번님, 월급을 5개월 못 받고 4대 보험도 미납돼서 자진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 안 되나요?라고 하셨네요. 아닙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십니다. 예. 자진 퇴사하시더라도. 왜냐하면 1년에 2개월 2회 이상 그 임금이 체불됐을 때는 그 당연히 자진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사유가 되거든요. 이분은 벌써 5개월이 체불되셨으니까 실업급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요거는 뭐 고용보험에 미납되고 이 경우는 회사에서 미납한 거기 때문에 본인하고 별로 크게 관련이 없어요. 실업급여 받으실 수 있어요. 예. 5591번님, 정규직으로 근무해 오다가 66세인 올해부터 촉탁 근무자가 됐습니다. 지금 그만둔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네요. 네, 정규직 근무하시다가 결국에는 어떤 하루나 뭐 다른 그 단절 기간이 없이 그냥 신분만 촉탁직으로 바뀌셨으면 이분은 계속 근로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65세 이상의 고용돼서 계속 근로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됩니다.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노무 관련한 궁금증 그리고 힘든 점 보내주시면 바로바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128번님, 20년 4월 1일 입사했는데 어제 3월 10일 회사가 문을 닫았습니다. 퇴직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이네요. 네, 원래는 20년 4월이시고 지금 21년 3월 10일이잖아요. 그러면 1년이 근속이 안 되셨거든요. 그렇네요. 네. 그러면 사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하신 분한테만 지급이 돼요. 사실 한 달 정도 한 달도 아니죠. 21일 정도 모자라시는데 조금 안타깝지만 퇴직금 지급 대상자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좀 또 코로나19 때문에 좀 이렇게 문을 닫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안타깝습니다. 네. 5923번님, 가게에 F4 비자 가진 동포분이 계시는데 가게가 어려워서 그만두는 것으로 했거든요. 이분도 실업급여 대상인가요?라고 여쭤보셨네요. 이분 F4 재외동포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임의 가입이라고 해서 본인이 가입을 원하실 때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에 보면 고용보험에 가입 안 되시거든요. 사대보험을 취득신고해서 해서 뭐 체크해서 넣더라도 그분의 동의서가 들어오지 않으면 고용보험은 자연적으로 그냥 취득 안 하는 걸로 행정상 처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네, 그 본인이 동의해서 안 돼 있다고 하면 실업급여는 안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F펀드 분들에게 고용을 하셨을 때 고용보험에 가입하시겠습니까? 의사를 여쭤서 하신다고 하면 별도로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를 내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그날 이후로 다음 날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거거든요. 네, 그 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7022번님, 사장님, 부장님, 과장님, 대리님, 저 이렇게 5명입니다. 회사가 어려워서 한 명이 나가야 된다고 했고, 제가 나가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월요일에 그러셨고요. 내일까지만 일하라고 하는데 이거 불법 아닙니까? 라고 하셨네요. 지금 사장님, 부장님, 과장님, 대리님, 그다음에 질문 주신 자 분까지 5명. 5명이시라고 했는데, 근데 사실 저기 사업주 사장님은 근로자가 아니니까 근로자 수에서 빼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사업장은 4분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 4분이신 것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여기를 보면 갑자기 해고 통보를 했기 때문에 그 부당해고는 맞지만은 노동위 4명 사업자니까 부당해고 구제 신청은 못 하시는 경우에 해당돼요. 그렇네요. 5명 이하니까요. 그 대신에 월요일 날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30일 전에 해고 통보를 하지 않으셨죠. 그러면은 관할 노동지청에다가 아니 회사에다가 먼저 해고 수당 달라고 말씀하시고 안 주면 임금 체불에 해당되니까 그 관할 노동지청에 신고하셔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7675번님. 아는 후배가 통장 압류 때문에 아르바이트 월급을 받아야 돼서 제 통장으로 입금을 좀 받아달라고 해서 그러라고 했는데 몇 달이 지나 저에게 종소세가 150만 원이 나와서 달라고 했더니 준다 하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알고 보니 압류 때문이 아니고 실업급여 받으려고 저에게 부탁한 거더라고요. 신고하게 되면 그 후배가 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3년 정도 지났다고. 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되는 거니까요. 네, 그분은 뭐 소득이 있으시면서도 실업급여를 받으셨으니까 부정수급자로서 배액 상환을 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 조력하지 않는다고 연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네,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분도 책임이 있습니까? 아니요, 이분은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데 조력한 게 아니라 그 금전을 받을 수 있는 그 통장을 제공해 드린 거죠. 네, 그래서 별도로 실업급여 받는데 부정수급의 조력자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미세먼지 굉장히 심합니다. KF 등의 보건용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요. 일교차도 크니까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1부에서 백신 여권 관련한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참 여행 가고 싶고 조금 전에 숫자뉴스에서도 한일전 A매치 축구 경기가 열린다고 말씀드렸는데 A매치라도 좀 꼭 보러 가고 싶네요. 마스크 벗고 여행 다닐 그날을 꿈꾸며 하림의 출국 전해드립니다. 내일 뵙죠.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